그렇죠. 남자 셋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합니까? 중년이 탈모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조 단위 이상의 그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확실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야말로 대박이 터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가 확률이 낮은 게임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데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앞에 가서 딱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뒤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벌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돈 해서야 안 되겠지만은 사회가 또 그렇게 돌아가고, 또 바이오는 성장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바이오 공부도 하고 또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이오 기업이 모두 다 잘 되냐, 그런 건 아니죠. 바이오 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약을 성공하는 기업들이 확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바이오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승인을 받을 확률은 임상에 들어가서 10%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그런 미션은 뭐냐? 10% 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고르는 겁니다. 아니면은 임상 3상에 실패하더라도 임상 2상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를 좀 골라야 됩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조차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끝까지 성공할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갖고 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약으로 성공하는 기업들을 100% 맞출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 확률은 대단히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낮은 확률을 계속 올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해를 하셨죠? 원래가 확률이 낮은 게임이다. 그런데 이 확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고, 그 종목을 찾기만 한다 그러면 확률이 낮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다 죽는 거죠. 9개 회사들이 다 죽고 시가총액은 떨어집니다. 그 시가총액을 한 개 기업,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다 흡수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바로 이런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이 렉나자하고 비슷할까? 어떤 회사가 위고비나 젯바운드 같은 물질을 개발하는 회사일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데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라는 것은 기술 트렌드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 앞에 가서 딱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뒤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이런 렉나자라든가 또 젯바운드, 위고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에너2라는 ADC입니다. 에너2는 대단하죠. 기존에 다른 치료제들이 전혀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환자들을 치료를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장을 다 열었죠. 치료 효과가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아스코에서 박수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와우 성과를 보여준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임상 결과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뭔가를 알아야지, 그리고 발견하고 우리는 잘 찍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이오 투자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색깔은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안 하는 거죠. 전혀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약물을 그렇게 대접을 하고 우리가 주식을 사고 이런 활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막 오바를 해서 찍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약물이 나왔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임상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너2, 그 다음에
젯바운드라든가 위고비, 그렇죠? 렉나자. 이런 물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대한 시장입니다. 작지 않은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크냐 작냐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렉나자, 항암 치료제가 가장 크죠. 그 안에서도 비소세포 폐암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 중에서도 EGFR이죠. 그거는 우리가 다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시장이고 그 시장에 1차 치료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렉나자를 인정하는 거고요. 존슨앤존슨이 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화도 잘 하겠지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장이 대단히 큰 시장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치료 효과가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경쟁을 해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약물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위고비가 히트를 치고 젯바운드가 히트를 쳤던 것은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센다하고는 차원이 다른 치료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 약물, GLP-1 약물들이 비만 이외에도 뭐 심장이라든가 아니면 간, 그리고 신장 같은 다른 조직에도 질환에도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적증 확대까지 가능한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따라서 치료 효과가 아주 월등해야 된다. ADC, NO2가 월등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벌텍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난성 섬유증 치료제로 글로벌리 매출 10조 원 이상을 올리고 있고 영업이익 5조 원 이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50조 원 되는 그런 거대한 준 빅파마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난성 섬유증 치료제 글로벌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회사의 조건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매우 커야 된다. 두 번째는 월등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장황하게 블록버스터 그리고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기업들의 조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해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떤 분야가 그런 분야일까라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의 내성입니다. 암이라는 놈은 계속해서 변화를 하죠.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모습을 바꿉니다. 바로 내성인 거죠. 그래서 이 내성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항암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바로 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모달리티 중에서 어떤 모달리티일까요? TPD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DAC가 그렇죠. DAC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접근하지 못했던 암들이 있습니다. 췌장암이라든가 또 대장암, 또 담도암, 이런 암들에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단연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암덩어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섬유질로 칭칭 감고 있습니다. 이 섬유화된 이 장벽을 뚫을 수만 있다 그러면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췌장암이라든가 또 대장암, 담도암 이런 암 종류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치료 물질을 개발한다 그러면 대박이 터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키트루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이번에 폐암학회에서 서미트라는 회사가 VEGF와 PD-1을 같이 잡는 이중 항체에서 키트루다를 이기는 그런 놀라운 치료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키트루다를 능가하는 약물이 나온다면, 그리고 이 키트루다와 보조를 맞춰서 시장을 크게 넓힐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ADC가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중항체가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희귀질환 치료제입니다. 역시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엑스비보로는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엑스비보의 그 환자 치료 기관이라든가 또 환자의 편리성 측면에서 아직도 미충족 수요가 굉장히 크다, 허들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고 또 선뜻 치료제를 맞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가격이 대단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100% 해소할 수는 없지만 인비보라는 것은 직접 이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환자 몸속에 투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위험하지만 환자의 편리성이 개선된 그런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7,000여 종류가 넘는 희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잠재력이 대단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 희귀질환 치료제로 유전자 편집 치료제도 최근에는 뜸하긴 하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탈모 치료제입니다. 탈모에 대한 그런 관심은 너무 많죠. 남자 셋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합니까? 중년이 탈모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배 나온 얘기하고 탈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조 단위 이상의 그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프로페시아 단독으로만 본다 그래도 1년에 뭐 40만 원 정도 치료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환산해서 본다 그러면은 시장은 조 단위가 국내에서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확실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야말로 대박이 터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격도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편리성도 훨씬 더 높아진 그런 비만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대박을 터뜨리면서 주가도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충족 수요가 큰 분야를 여러분들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반드시 할 거야 해서 투자한다는 그런 컨셉이 아닙니다. 이런 컨셉이 지금 미충족 수요가 대단히 큰 분야구나, 시장도 대단히 크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가 꼼꼼히 뉴스 플로우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다가 그런 이벤트가 나올 때 관심 있게 보고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보고 정말 잘 나왔다 싶으면은 그때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 기업이 할 거야 라고 투자를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그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식은 반드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때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먼저 빨리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되게 너무 빨리 들어갔다 지쳐서 조금 먹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확률적으로 떨어질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위에 말씀드린 그런 분야들이 미충족 수요가 크고 여기에서 좋은 데이터, 와우 데이터를 발표하는 그런 기업이 발표를 했을 때 그때 집중력을 발휘해서 투자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채널에서도 그렇게 좋은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